한국일보의 이창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한미 간에 가장 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방위비 협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28,0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1억 달러라고 들었습니다. 1억 달러인데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억 달러로 5배를 지금 전용해 줄 것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월트 샤프 장군이 참여하는 한미동맹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오늘 우리 홍문종 의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해도 뭔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해야지 5배는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CIA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헤리티지 연구원이 말하기를 한미 동맹은 거래받는 건 아닌데 지금 돈 안 주면 함께 안 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홍문종 의원님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5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 또, 아마 이수혁 대사님한테는, 아마 우리 한국 측에는, 5배 어느 정도 올려주더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나를 씌우지 말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야기 좀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말 저기, 죄송합니다. 왜냐면 방위비에 대해서 네. 한국의 1인당 1인당 1명당 네. 얼마만큼 방위비가 지출되는지, 그러려면 지금 한국의 주한 미군이 28,000만 되면은 한국 1인당 방위비를 계산하면은 얼마만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계산할 수 있는 표체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엔지니어라고 말씀드리면 그런 면에서 하는 방위비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보기에 1인당 얼마 따져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겠죠. 제가 이제 해리스 대사를 한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리스 대사는 미국 측에서는 1인당 얼마를 해야 되고 물가도 올랐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1인당 얼마씩 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5배가 뭐냐 너무 비싸다. 그러고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하고 대화가 대들락이다. 그때 우리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6개국하고 이제 미국이 앞으로 방위비 협상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의지를 천명한 거지 26개 국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8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몇 배씩 지금 말하자면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아까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첩받아라 좀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다는 제가 그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미국이 국민들한테 이 부자라는 대한민국 말이야 결국은 내가 이렇게 몇 배씩 받아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국방비를 이렇게 같이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에 있어서 엄청난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플러스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얼마다 근데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정확하게 1인당 얼마라서 얼마를 어떻게 한다 이건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계속 무기를 사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무기 하나 값이 아주 천문학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안 파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첨단 무기들은 잘 안 팔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팔지는 않지만 결국 한국 땅에다 갖다 놓고 우리가 쓸 수 있으면 결국 파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우리가 이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5배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 올리자 그러면 20% 올리자 그러면 거기서 10% 20% 요거 가지고 싸움하는 거와 말하자면 맞잖아요. 근데 돈으로 따지면 지금 5배하고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10% 20% 얘기 못하고 꼼짝없이 이게 2배냐 3배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지금 요 상황이 우리한테 나쁜 거. 미국한테도 우리가 지금 상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도 앞두고 있고 다른 나라도 지금 다 여러 나라도 지금 방위 협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것도 있는데 이 정부 자체가 이 좌빨 정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계속 국민들한테 나쁘게 지금 악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우리 보혈을 빨아먹는다. 뭐 이걸로 결국은 한미동맹을 깨자는 얘기냐 아니면 이걸로 통해서 결국은 한국 경제가 뭐 어떻게 된다. 이제 계속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잠깐 비쳤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지금 현 정부가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막 이렇게 미국을 악선전하고 있고 방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항권을 행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또 사실은 제가 대통령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고 싶었다는 건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건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한테 별로 좋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10% 20%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2배냐 3배냐 뭐 이쪽에 대해서 결국 판결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미자유협회 이사장 강필호입니다. 오늘 강의는 하시는데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공화당이 한국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공산화를 막는데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은 4월 15일 선거야말로 진짜 그 영광되고 하는 큰 스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그 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부정선거로 이제 이길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우리 우파 보수가 분열이 돼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문재인을 속아가지고 이미 작용하고 있고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 우익 단체들 우익 사람들을 통합시키는데 어떠한 계획을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을 설득시키든지 양보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야당 야파가 단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 비례가 되면은 어차피 야당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인데 여당이 자기 계산해봐도 최대한 더 먹어야 한 110석 정도밖에 못 먹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석, 200석 어떻게 채우려고 그러냐면 정의당 30석, 40석, 민평당이라는 거 완전히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잖아요. 거기만 몇십 석. 그 다음에 이석기 해산된 통진당 후예들 얘네들 데려다 몇십 석. 그렇게 해서 3분의 2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동형 비례는 이제 만약에 된다면 연동형 비례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의당처럼 지역에서 당선이 안 돼도 그 당 비례가 높아지면 당의 그 비례 국회의원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비례가 되는 게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비례로 출마하는 사람은 이놈이 빨갱이인지 북한에서 장학금을 받는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은 탈탈 그래도 신상이 털리잖아요. 여기 북한의 공산당원인지 뭔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못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하여간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이 털리기 때문에 완전히 간첩을 국회의원 만들기 어렵죠.
근데 정의당이나 통진당 통해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그 걔네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찌되었든 이른바 이 친북 세력, 종북 세력, 그 다음에 이 주사파, 얘네들이 3분의 1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얘네들이 연동형 비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동형 비례가 안 돼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가 된다 그러면 아까도 계속해서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화당 이제 만약에 없이 한국당, 자유한국당 가지고 90석이면 그야말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먹으려면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렇거든요. 한국당이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이 몇 프로냐 한 30% 된다고 치면 원래 국회의원 정수가 90명을 먹게 돼 있는 게 30%면요. 근데 지역에서 그 30%를 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한 90명 될 겁니다. 왜냐면 TK 지방하고 뭐 이른바 경상도하고 서울에서 항상 서울에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만 해도 60명인데요. 60명 중에 서울에서 한국당 국회의원 된 사람이 19명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옆에는 문희상이고요. 제 위에는 정성호고 여기 그 옆에는 김한정이고 요 앞에는 안철수고 의정부를 둘러싸가지고 한국당이 하나도 없어요. 저 유일하게 한국당 저 혼자 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 한국당하고 TK 지역하고 다 합해서 많이 돼봐야 90석 된단 말이죠. 90석쯤 당선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냥 지지도로 따지면. 그러면 결국은 한국당에는 비례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90석 가지고 300석 중에 90석 만약에 차지하면은 군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공화당이 예를 들어서 뭐 2명 한다든지 뭐 어디가 몇 명 한다든지 그래봐야 120석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120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합해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전략적으로 선거에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바른정당은 여기 보수당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거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당이 몇 개 생겨서 한국당하고 같이 해서 비례대표와 지역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이 합해서 최소한 또 150석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150석이 가장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150석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수 우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선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사실 심상정이라는 사람은 고향에서 당선되는데요. 심상정이 고향에서 당선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심상정 당선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 심상정이가 당선되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누가 센 사람이 나가면 심상정이도 더불어민주당에 하고 경쟁해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거하는 데 있어서 이 고차원적인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는 무지하게 나쁜 거고요. 연동형 비례가 되면 사실 보수 우파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서로 나눠줘서 전략 전술을 짜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그건 오히려 만약에 연동형 비례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 한 90명 당선되고 100명 당선되는데 좋을지 모르나 우리가 150석을 넘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른바 합종연행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리기를 이제 기본적으로요. 김정은이가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남쪽에는 20만의 간첩이 있다. 자기네들. 그리고 김일성이가 맨날 주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길 것이냐. 거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결국 북한과 동조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선거를 하면은 북한의 김정은 플러스 이놈들 종북 주사파 세력들 하고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파하고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항상 깔립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는데요. 겨우 100만 표 이겼어요. 51%였습니다. 51%. 근데 우리가 보수가 다 합쳐가지고 건건 일척의 싸움을 해서 51%가 겨우 왔는 건데 지금 얘네들 말하는 문재인 말하는
대때문이라는 거예요. 대가리가 깨지고 문제. 이 사람 40%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 40%에다가 이놈들이 사탕관리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중도층 20% 중에서 10%만 넘어오면 무조건 얘네들한테 앞으로 우리 정권을 뺏어오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몇백만 모여가지고 이 정부를 혁명적인, 우리가 맨날 우리 공화당을 혁명군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정상적인 선거로 대한민국 보수파가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잡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울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다시 혁명적인 상황으로 뒤집어 엎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창업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으로부터 구출하는 방법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다수당이 되고 또 우리가 나중에 정권을 뺏어오고 그러면 뭐 당연히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어느 하세월에 또 그거 진짜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형을 받았는데 그 형 받은 걸 다 사시면 100살에 나오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걔네들하고 무슨 선거하고 사이로 충돌하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냐. 우리가 이 정말 나라를 한번 다시 혁명적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른바 보수파를 살아가는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보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당이 그 이중대가 있는 식으로 많이 있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대선일 때는 뭉쳐야 되는데, 총선일 때는 전략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